그 사람 달라졌더라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요.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사람 본성은 따로 있었는데 필요에 의해 그런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정말 사람 자체가 변하게 되는 건지요. 왜냐면 제가 한때 사랑하고 참 좋아했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상황이 변하면서 아예 딴 사람처럼 바뀌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애초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못 알아본 건지 아니면 정말 상황이 달라지면서 바뀐 건지 의미는 없겠지만 때로는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저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갈비탕 같은 식사 메뉴를 팔고 저녁에는 고기를 파는 식당인데 규모는 크지도 작지도 않습니다만 단골은 꽤 많은 편입니다. 한 자리에서 꽤 오래 했거든요. 주변에 큰 회사들도 많은 동네다 보니 저희 가게 보고 돈 많이 벌었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버는 거에 비해서 많이 모으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주식으로 많이 날리셨거든요. 사업병만큼 무서운 게 주식병인지 모은 돈을 많이 날려먹으셨고 엄마랑은 이혼 직전까지 간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중내 산에 난리가 한번 나서 아버지가 이제는 정신 차리셨고 지금은 주식에 주자도 안 보고 가게 일 열심히 하세요. 어쨌든 저희 집은 식당을 하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지금까지 엄마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대학을 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딱히 공부해 보고 싶은 전공도 없는 데다 등록금이다 뭐다 돈 쓰고 싶지 않았어요. 또 엄마 식당 일을 학교 다닐 때부터 도왔다 보니 식당 일하는 것도 재밌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랑 같이 식당 운영할 거라고 굳이 원하는 전공도 없는데 대학 가서 헛돈 쓰고 싶지 않다고 했었죠. 부모님은 제 뜻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저와 부모님 이렇게 세 식구냐고요? 아닙니다. 저희 집에는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박종호. 저랑 동갑이고요. 저희 집 2층에서 살았는데 한 식구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오빠나 남동생이냐고요? 아니요. 그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다 아시고 주변에서도 다 부부로 저희를 봤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다만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냐면 저와 연애를 하면서 저희 집에 와서 산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대학교 때부터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았거든요. 그의 이름은 박종호였어요. 종호는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셨는데요. 종훈의 어머니가 저희 엄마랑 친구셨어요. 종훈의 부모님은 이혼하고 어머니 혼자 종호를 키우면서 사셨는데 집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종호 어머니가 이혼 후 저희 가게에서 서빙 일을 하셨었는데 종호도 그때 한 번씩 가게에 놀러 왔습니다. 비가 오거나 어머니의 퇴근이 늦어질 때면 엄마 모시고 간다고 저희 가게에 오곤 했어요. 종우는 말도 별로 없고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는데 오면 저희 엄마가 밥도 차려주시곤 했죠. 저랑 동갑이기도 했고 저는 또 활발한 성격이다 보니 종우가 놀러 오면 그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잘했어요. 종우는 제가 하는 말에 잘 웃더라고요. 그런데 종호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1년 뒤 종호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시다가 졸음운전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거였죠. 그때 장례식장에 저도 따라갔었는데 정말 휑하더라고요. 몇 명 없는 방문객들 그리고 영정사진 앞에는 상복을 입은 종호만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안 됐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요.
저희 엄마는 종호 어머니 돌아가시고도 일부러 종호에게 종종 반찬 들고 가라고 연락하시고 가게 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밥 먹으러 온 종호가 한 번은 엄마랑 대화를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주머니, 혹시 집 알아보려면 부동산 아무 데나 가면 되나요? 집? 왜? 이사 가려고? 지금 집 주인분이 전세 만료됐다고 전세금 올릴 건데 못 줄 것 같으면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안 해봐서. 종호의 말에 엄마는 많이 짠해하셨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급하게 집도 옮겨야 된다고 하니까요. 사실 종호 어머니가 퇴근하시다가 변을 당하신 거라 저희 엄마도 너무 미안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종호에게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저희 집이 작은 2층 주택인데 애초에 2층은 세를 줄 목적이어서 바깥 계단으로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2층 집의 크기는 1층 반 정도긴 하지만 혼자 쓰기에는 결코 작지 않아서 종호가 불편함 없이 쓸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세를 한번 준 적이 있고 그 후로는 계속 비어있던 곳이어서 엄마는 그곳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리고 종호가 그곳을 쓰게 되었습니다. 돈은 당연히 받지 않았고요. 종호는 집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종호와 저는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종호는 대학생이고 저는 엄마 식당에서 일을 해서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마주치거나 같이 집에 있을 때면 친하게 지냈어요. 라면도 끓여 먹고 재미있는 영화가 있으면 종호한테 내려와서 같이 보자고도 했죠. 그리고 저도 종종 올라가서 종호 방에서 놀기도 했고요. 나중에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때는 친구일 뿐인데 뭐 어떻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종호와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이성적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인 종호가 멋있어 보였고 소개팅이나 미팅 간다고 하면 질투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종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친구 소개로 남자친구가 생겼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저희 집 앞에 저를 데려다 주고 가면 질투를 엄청 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남잔지 알아보고 만나는 거냐면서요. 친구라고 하면서도 서로의 다른 이성에 대해서는 질투를 많이 했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애매모호한 사이로 지내다가 종호는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종호가 집에서 없어지자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많이 좋아한다는 것을. 그건 종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군대 휴가 나왔을 때 저에게 자기 마음을 고백하며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좋다고 했고요. 사귀자마자 군대 간 남친을 기다리는 고무신이 되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에 한 번씩 주고받는 전화, 편지, 휴가라도 나오면 같이 시간 보내고 데이트하고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종호와 사귄다는 건 저희 부모님도 아셨어요. 부모님도 종호를 좋게 보셨기 때문에 저희 교제를 딱히 반대하지는 않으셨고요. 다만 종호는 대학생이고 저는 고졸이다 보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기죽는 거 아니냐고 걱정은 하셨어요. 저는 걱정 말라고 종호는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하는 애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종호가 제대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종호와 좋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종호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했어요. 종호가 가장 원하는 회사는 저희 가게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저희 식당 근처가 회사가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 손님들도 주로 인근 회사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종호가 취업하길 원하는 회사분들도 저희 가게에 식사나 회식하시러 잘 오셨어요. 저랑 엄마는 종호에게 그 회사 가면 우리 가게에 동료들 자주 데리고 오라고 엄마가 대접하겠다는 말씀도 잘 하셨어요. 사이 체면은 장모가 세워주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종호도 어머님 생각해서 더 열심히 취업 준비하겠다고 했고요.
그만큼 종호와 저는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아니, 부부였어요.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한 건 아니었지만 주변 모두에게 저희는 의심할 것 없는 부부였죠. 엄마 주변 분들도 종호를 너네 사이라고 부르셨고 종호 친구들도 저를 재수 씨라고 불렀거든요. 종호와 저도 그런 호칭을 당연하게 여겼고요. 저도 2층에 살고 있는 종호네 집에서 지낼 때도 많았고 엄마나 아빠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엄마는 좀 걱정이 되니 혼인신고는 미리 하는 게 어떻냐고 하셨는데 종호는 취업 후에 정식으로 결혼식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결혼은 당장 하지 않았어도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종종 나누었죠. 내가 취업 성공하면 너 호강시켜 줄게. 우리 바로 멋진 데서 결혼식 올리자. 신혼여행은 어디 갈까? 나는 하와이 가고 싶어. 하와이? 좋지. 그러자. 너 시간 나면 하와이 갔을 때 가고 싶은 곳 미리 찾아놔. 그럴까? 그리고 드레스 이런 것도 입고 싶은 거 미리 찾아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줄게. 고마워. 그렇게 알콩달콩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취업은 쉽지 않고 종호도 갈수록 많이 힘들어했어요. 종호 같은 경우는 원하는 회사를 뚜렷하게 정해놨었고 하위 지원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종호가 원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원할 만큼 연봉이나 복지 면에서 좋은 회사들이었고 그만큼 취업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서류는 돼도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최종까지 갔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 종호도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또 떨어졌네. 이번엔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같이 면접 보는 애들 보니까 스펙 진짜 빵빵하더라. 유학이나 교환학생 못 갔다 온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저는 시무룩한 종호를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아니야. 그래도 최종까지 갔잖아. 그럼 뭐해. 결국 떨어진 걸. 이번엔 운이 나빴어. 다음엔 꼭 붙을 수 있을 거야. 모르겠다. 내 주제에 너무 눈이 높은 건 아닌가 싶고. 아니야. 진짜 잘할 수 있어. 저는 종호를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종호를 위해 내조도 열심히 했죠. 밥과 함께 각종 영양제와 보약을 챙겨줬고 종호가 차 타야 될 일이 있으면 늘 제가 운전해서 데려다 주곤 했죠. 또 종호가 필요한 거나 원하는 게 있으면 저는 다 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한테 돈도 많이 받아갔고요. 무엇보다 심정적으로 붙돋아주고 위로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저 때문에 힘낼 수 있었다는 말도 종호가 많이 했고요. 종호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그건 종호의 꿈이지만 제 꿈이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매일 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종호가 이번에 원하는 회사에 꼭 붙길 기도했죠. 그렇게 간절한 제 염원처럼 종호는 드디어 원하던 회사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몹시 기뻐했고 저도 제 일보다 훨씬 기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너무 수고했다며 종호에게 한우 먹이고 백숙해서 먹이고 장어 먹이고 좋다는 음식은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종호가 취업을 했으니까 그의 말처럼 곧 우리는 결혼도 하고 하와이로 신혼여행도 갈 거라고 믿었거든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취업이 되고 나서 종호는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적응하느라 힘들다는 이유로 늘 저에게 짜증을 내고 틱틱거렸어요. 얘기라도 좀 할라치면 귀찮으니까 나가라고 하고 산책이라도 가려고 하면 자야 된다고 하며 불을 꺼버렸고요. 너무 빨리 변하더라고요. 당황스러울 만큼요. 처음엔 인정 안 했습니다. 정말 종호의 말처럼 너무 피곤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힘들 거라 믿었어요. 제가 아는 종호는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조금만 적응되고 익숙해지면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저를 대하는 종호의 모습은 갈수록 안 좋은 쪽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랑 싸우는 일도 잦아졌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는 하지 않으면서 늘 저만 보면 인상을 찌푸리고 짜증을 내고 무시를 했죠. 이런 것도 모르냐, 너는 아는 게 뭐냐, 그런 소리도 곧잘 했어요, 나중에는. 식당에서 쟁반 들고 음식 나르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지?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살아? 해보고 싶은 거, 배워보고 싶은 것도 없어? 라며 저를 깔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그렇게 무시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한때 저보고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대단하고 기특하다며 제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줄 땐 언제고 이제는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욕심이나 야망도 없냐며 저를 깔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회사 직원들하고 저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다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보면 배울 것도 많고 참 부러워. 그렇구나. 옷도 엄청 잘 입고 다니고 머리 스타일이며 손끝까지 관리가 잘 돼 있다니까. 가만 보면 무슨 아나운서들 같은 여직원들도 많아. 예쁘신 분들이 많구나. 그럼 종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차더라고요. 미영아. 응? 근데 너 옷 좀 갈아입으면 안 돼? 고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 나 좀 울렁거려. 아, 진짜? 이거 갈아입은 건데. 제 말에 종호는 비웃더라고요. 갈아입어봤자 식당에서 입었던 거라서 그런가? 넌 무슨 옷을 입어도 고기 냄새가 나. 약간 탄내 같은 거 있지? 좀 안 좋은 냄새. 아, 많이 나? 제가 무안해서 킁킁거리자 거기다가 그러더라고요. 내 주변엔 다 향수 냄새 나고 그런데 너랑 같이 있다 보면 나한테도 네 냄새 배일 것 같아서 신경 쓰여. 겉으로는 고기 냄새가 얼마나 좋냐고 장난치면서도 속으로는 울었어요.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았거든요. 그날 제 방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제가 좋다고 몇 시간이나 껴안고 있었던 종호가 이제는 제 옷에 배인 냄새조차도 싫다고 저를 멀리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향수를 몇 개나 주문했어요. 그리고 종호를 만날 때면 옷에다 향수를 늘 듬뿍 뿌렸죠. 그걸 뿌리면서도 그렇게 씁쓸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일 어땠는지 말해달라고 하면 종호는 말한다고 너가 알아? 라고 하던가 책이라도 좀 읽어라. 너 고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안 좋게 봐. 그러니까 책이라도 읽고 머리에 뭐라도 좀 채워. 라고도 했었어요. 종호가 점차 저한테 노골적으로 함부로 대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종호랑 사이 많이 안 좋니? 요새 종호가 영 너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보기 그렇더라. 회사 다니느라 힘들어서 그렇지. 지만 회사 다녀? 그리고 회사 간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힘들다고 저렇게 툴툴거려? 쟤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참. 아니야. 종호 그런 애 아니야.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네가 뭐가 못나? 그렇잖아. 종호는 학교도 좋고 회사도 좋은 데 다니는데 나는 고졸에 회사 같은 데는 다녀본 적도 없이 엄마 가게에서 서빙하고. 괜히 남들 간다고 덩달아 가서 등록금 낭비하지 않고 네 앞가름 잘한 거지 그게 왜? 그래도 엄마 아빠가 대학 가라고 할 때 갈 걸 그랬나 싶어.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씁쓸하게 웃자 엄마는 정말 속상해 하셨어요. 종호, 쟤 변했어. 지 원하는 곳 취업했다고 이제 변했다고. 아무리 그래도 돈 한 푼 안 받고 8년이나 우리 집 살게 해주고 너랑 부부나 다름없었는데 이제 와서 저러는 거 봐. 내가 못나서 그렇지 뭐. 진짜 못난 소리 좀 하지 마. 듣기 싫어. 저는 저를 지긋지긋해하는 종호와 저를 답답해하는 엄마 사이에서 참 제가 못났고 한심해 보였습니다.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진 종호의 마음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던 즈음이었어요. 그때쯤 저는 뜻밖의 서류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였어요. 종호 앞으로 온 건데 제가 대리 수령하고 현관에서 바로 그걸 뜯었습니다. 무슨 고소라도 당한 건가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서류를 보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왜냐면 그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소장이었거든요. 종호가 바로 상간남이었습니다. 그 밑에 개요 및 내용을 읽어보니 같은 부서의 김서희라는 이름의 과장과 불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 소장을 보낸 사람은 김서희 씨의 남편인 것 같았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김서희 씨의 남편이 알아본 바로는 종호가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의 불륜이 시작된 것 같고 회사 업무 핑계로 자주 모텔을 드나들었다며 두 사람이 모텔 출입하는 사진은 김서희 씨의 남편이 증거로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호가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안 저는 너무 충격인데다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집 안으론 들어가지도 못하고 현관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배신감, 절망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 서류는 일단 종호에게 주지 않고 제 방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그날 종호가 퇴근하는 걸 보고 2층으로 올라갔죠. 가게 안 갔어? 퇴근하고 바로 오는 거야? 피곤하네. 나 씻고 바로 자려고. 나가달라고? 너 여자 있니? 제 말에 종호는 미간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뭐? 여자 있냐고. 제 말에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렇다면?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맞잖아.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뭐가? 우리가 뭐 부부야? 결혼을 했어. 혼인신고를 했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우리가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남들은 다 우리 부부인 줄 알아. 너는 부부 사이도 아니면서 그렇게 잠자고 할 거 다 아니? 야, 촌딱 같은 소리 하지 마. 부부 아니라도 할 거 다 해. 왜 이래? 촌스럽게. 그래, 나 촌스러워. 촌스럽고 무식해서 나는 당연히 우리가 부부인 줄 알았어. 법적으로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혼이라는 것도 있거든? 어디서 그런 건 들어가지고. 사실혼은 뭔 사실혼이야. 그냥 너네 집 2층에서 내가 새 들어 산 거고 너는 주인집 딸이고 연애 조금 한 거고 그게 다야 우린. 근데 연애 도중에 바람은 폈고 진짜 지긋지긋하다. 뭐라고? 됐다. 야, 그럼 지금 확실히 말할게. 우리 그만하자. 나 너랑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 집? 나갈게. 나 안 그래도 집 알아보고 있었어.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저를 무슨 파리 쫓듯이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부부처럼 살아왔는데 서로 호칭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다 저희를 부부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서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는 다른 여자 생겼다고 저랑은 아무 관계도 아니라며 끝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오랜 시간을 함께했고 가족처럼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정말 저와 헤어지고 싶었다면 저한테 정확히 말하고 끝내자고 했어야죠. 근데 이제 와서 바람핀 거 들키고 제가 따지니까 그만하자니요. 저에 대한 마음도 예의도 그 어떤 것도 없더라고요. 너 이런 애였니? 어떻게 우리 사이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래? 야, 그럼 우리 사이가 뭔데? 서로 여보 하니까 우리가 뭐 부부라도 된 줄 알았어? 입사하고 결혼식 하자며 혼인신고도 한다며 그때까지만 참아달라며. 안 했잖아 어쨌든. 너 같으면 너랑 결혼하고 싶겠어? 내가 어때서? 내가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서로 존경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뭔 소린 줄 알아? 나는 그런 사람이 좋아. 근데 넌 전혀 아니야. 고기 탄 냄새나 풀풀 풍기고
나이도 20대 후반인 애가 하고 다니는 꼬라지 봐. 누가 너를 20대로 보겠냐? 학교며 직장이며 천지 차이야 너랑 난. 너 같으면 너 같은 애랑 계속 만나고 싶겠어?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바람은 네가 펴놓고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이렇게 상처를 줘? 네가 너무 상황 판단도 안 되고 스스로를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충고하는 거야. 정신 좀 차려. 우린 끝난 거야. 종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옷을 챙겨 들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으로 몇 시간이나 울었습니다. 단순히 종호와 헤어져서가 아니었어요. 내 존재를 그렇게 하찮고 귀찮게 여기는 저 남자와의 시간이 너무 기가 막혀 울었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나 싶기도 했고요. 저는 종호가 없는 그 방에서 한참이나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식당에서 일을 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상해서 올라가 보니 종호가 자기 짐을 다 뺐더라고요. 와, 그 하루 동안 짐을 다 빼서 그 집에서 나간 겁니다. 진짜 끝까지 너무하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모님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셨어요. 부모님은 세상에 그런 놈이 다 있느냐고 온갖 욕을 하셨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고 저와의 관계를 떠나 돈 한 푼 안 받고 그 오랜 기간을 저희 집에서 살게 해주고 밥 먹이고 용돈 줘가며 그렇게 살았는데 말 한마디 없이 짐 빼서 도망을 가냐고요. 저만큼이나 엄마 아빠도 배신감이 너무 크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종호가 뒤통수를 친 것 때문에 한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헤어진 것도 힘든데 그 이별이 너무 비참해서 더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처럼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도망간 종호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식당에서요. 회식이 있어서 예약을 받았는데 예약한 회사명과 부서가 종호네더라고요. 혹시 종호도 오는 건가 싶었어요. 혹시라도 오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일하는 거 하루 빠질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피하지 말자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예약 시간이 다 되니 그 부서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는데요. 그 속에 정말 종호가 있더라고요. 종호 역시 몹시 불편한 눈치였습니다. 엄마는 주방에 계셔서 종호를 미처 못 보셨어요. 엄마도 종호를 만나면 가만 안 있겠다 하셔서 좀 걱정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테이블은 다른 직원분이 가셔서 주문도 받고 서빙도 했어요. 저는 그 직원분께 일부러 저 테이블은 안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다른 테이블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소주 좀 더 주세요. 소주 좀 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테이블을 맡기로 한 직원분은 화장실 간다고 없었고요. 저는 불편한 기분으로 대답했죠. 몇 병 드릴까요? 일단 2병 주세요. 네. 저는 소주 2병을 챙겨 그 테이블로 갔어요. 왠지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종호를 힐끗 봤는데 옆자리에 한 여자가 종호에게 접시를 가리키며 무슨 말을 하더라고요. 느낌상 그 여자가 아마 그 소장 속의 김서희라는 불륜 상대인 것 같았습니다. 과장인데다 연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세련되고 미인이더라고요. 그걸 보니 제 마음은 더 아리고 비참했습니다. 제가 소주를 테이블에 올리고 황급히 떠나려고 할 때였어요. 저기 아줌마 여기 파채 좀 더 주세요. 종호가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옆자리의 여자가 시킨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벙쪄서 종호를 가만히 봤습니다. 종호는 조금 눈빛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아무렇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식당 와서 주문하는 것처럼 아줌마라고 하면서 시치미를 떼고 있는데 처음엔 기가 막혔고 그 후엔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도 없이 종호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종호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여자가 못 들었나 봐요. 저기요, 여기 파채 좀 더 달라고요. 저는 그 여자도 가만히 봤습니다. 종호와 그 여자, 저는 진짜 손까지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자 종호의 다른 동료들도 어리둥절해하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저는 그 즉시 탈의실로 돌아가 그 서류를 찾았습니다. 바로 상간소송 소장이요. 종호에게 미처 전해주지 못해서 반송하려고 들고 왔다가 깜빡 잊어서 식당 안 탈의실 서랍 안에 며칠이나 두고 있었거든요. 저는 파채와 소장을 함께 챙겨 다시 그 테이블로 갔습니다. 그리고 파채를 그 여자 앞에 쾅 내려놨죠. 그 여자는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파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호를 봤습니다. 종호야, 박종호. 제가 그렇게 부르자 거기 있는 동료 직원들도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너 나 봤으면서 왜 아는 척 안 해? 저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죠. 다른 직원들도 의아해하며 종호를 보더라고요. 표정들이 뭐야? 둘이 아는 사이였어?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종호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요. 어? 섭섭하다. 와이프 보고 아줌마라니. 그건 좀 아니잖아. 와이프? 제 말에 거기 있는 직원들 난리가 났어요. 종호는 얼굴이 질리다 못해 창백해지더라고요. 그 옆에 여자도 놀라고요. 아니 그럼 박종호 씨 아내세요? 네. 대학교 때부터 같은 집 살았어요. 아니 근데 지금 와이프를 모른 척. 그런 거 아니에요. 장난치는 거예요. 제가 하숙하던 집 딸이에요. 너 왜 장난치고 그래? 당황스럽게. 내가 그냥 너 하숙하던 집 딸이라고? 너는 하숙집 딸이랑 그렇게 잠도 자고 부부처럼 살아? 우리 부부였잖아. 혼인신고는 너 취업하고 나서 하자고 했고, 물론 결국 안 했지만. 제 말에 거기 있던 동료들 이게 무슨 소리냐며 웅성거리고 난리 났습니다. 종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나 제 팔을 확 당기더라고요. 잠깐 나와. 아, 왜 이래? 나 바빠. 손님 많은 거 안 보여? 저는 종호 팔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저희 종호 회사 동료분들 오셨는데 제가 뭐 더 드릴 건 없을까요? 없습니다. 와이프분인지도 모르고 실례를 했네요. 근데 종호 씨는 결혼했다는 소리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왜 안 했을까? 참 이상하네요. 종호는 거의 울듯이 제 팔을 당기더라고요. 야, 빨리 나오라고. 저는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됐고, 이거 전해주려고. 너한테 줬어야 됐는데 깜빡했어. 네가 집을 나가서 줄 수가 없잖아. 너 왜 이래 진짜? 이거 전해주려고 그런다니까? 이게 뭔데? 직접 봐봐. 거기 그렇게 적혀 있던데? 상간 위자료 소송. 법원에서 너한테 왔어. 제 말에 또다시 거기 분위기 난리가 났습니다. 종호도 제 말에 서류는 열지도 못하고 입이 어디까지 벌어지더라고요. 김서희? 라는 여자랑 너 바람 폈다며? 그 집 남편이 상간 소송했어. 네가 상간남이고. 이거 너한테 전해줬어야 되는데 네가 하루아침에 짐 다 빼서 우리 집에서 도망갔잖아. 그래서 못 줬어. 이렇게라도 만났으니까 지금 줄게. 참, 그리고 이거 나도 너한테 할 수 있더라. 위자료 소송? 김서희 씨라는 여자랑 네가 바람 폈으니까. 제 말과 동시에 제 앞에 앉아있던 그 파채달라는 여자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제 예상대로 그 여자가 김서희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종호는 멘탈 나간 얼굴로 저에게 그러더군요. 야, 너 미쳤어? 아니, 이거 들고 가. 그리고 읽어보니까 도움 많이 됐어.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던데? 제 말에 앞에 있던 그 여자는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종호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 여자를 따라가더라고요. 진짜 그때 그 부서 사람들은 정말 난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미쳤다면서. 저는 그리고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기
종호 아내분, 네? 괜찮으세요? 괜찮진 않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 상황이 괜찮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전해줄 거 줬으니 이제 됐어요. 저는 그렇게 자리를 떠났어요. 멀리서 이 광경을 다 지켜본 엄마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너 괜찮아? 응, 그래도 속은 시원해. 엄마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저에게 집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가게 일은 그만하고요. 저도 알겠다고 하고 앞치마를 벗어두고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바로 집으로 들어가기가 그래서 한참 밤바람을 맞으며 거리를 쏘다니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추우면서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나도 한 방 먹였으니까 이제 다 잊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된 건지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방문으로 다 알게 됐습니다. 저희 식당 브레이크 타임에 한 남자가 찾아왔더라고요. 정장 입은 남자가요. 저희 지금 쉬는 시간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박종우 씨 아내 되시죠? 네? 아, 네. 잠깐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릴 텐데. 누구세요? 저 김서희 씨 남편입니다. 저는 거기서 또 놀랐습니다. 김서희 씨 남편이 찾아온 거였어요. 주방에 계시던 엄마도 나오시고 저와 엄마는 같이 앉았어요. 소장 아내분께서 받으셨다면서요? 네. 저는 두 사람과 같은 회사입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아, 그래요? 저희 아내, 그러니까 서희는 원래 다른 회사였다가 제가 추천해서 이쪽으로 이직을 한 거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제 발등 찍은 거죠. 하여튼 소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박종우 씨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 눈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따로 증거를 모아서 그렇게 소장 보냈고 서희한테는 이혼 소송이랑 위자료 소송 함께 보냈고요. 네. 그날 회식 이후로 회사에 소문이 다 돌았거든요. 워낙에 큰일이어야 말이죠. 그렇죠. 대단하시던데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저도 너무 악에 받쳐서요. 그러셨겠죠. 들어보니까 박종호가 아내분을 완전 모른 척 했다면서요. 네, 남인 것처럼 대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박종호랑 저 혼인신고도 안 돼 있고 식도 안 올렸어요. 사실혼도 결혼으로 인정되는데요, 뭐. 제가 여기 찾아온 건요. 혹시 남편 상대로 위자료 소송 진행하실 건가 싶어서요. 원하시면 제가 증거 드릴 수 있거든요. 아, 정말요? 예, 저도 쉽게 모은 건 아닌데 소문 듣고 혹시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명함을 건네줬어요. 여기 제 번호인데 증거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이런 일로 상부상조하는 것도 웃긴데 저는 그것들 소송 당할 거면 제대로 다 당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만큼 저도 아내한테 배신감이 크고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원하시면 제 일 담당해준 변호사 소개해 드릴게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그러더군요. 참, 그것들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죠? 네, 저는 뭐 들을 수가 없죠. 박종호 씨는 사직서 냈어요. 아직까진 회사 다니고 있지만 곧 사직서 수리되면 나갈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종호는 결국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런 소문이 회사에 다 났는데 더 다닐 순 없죠. 아무리 철면피라고 해도. 누가 그런 사람을 좋게 보겠어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상사랑 바람이나 피고 멀쩡한 와이프는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그 사람 아마 저희 회사 그만둬도 비슷한 업계로 재취업은 힘들 겁니다. 이런 데서 그런 소문 금방 돌거든요. 저희한테는 심각한 일일지언정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가십거리겠어요. 벌써 건너 건너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렇겠죠. 처신을 그렇게 하면 사니까 그런 거죠.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 남자는 그렇게 말을 마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종호가 그 일 이후로 사표를 냈다는 거 속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뒷맛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토록 간절하게 입사하고 싶어 했는데 결국 이렇게 쫓겨나듯 퇴사를 하게 된 게 말이에요.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한 가족처럼 대해준 저희 가족을 외면한 것도,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유부녀 상사랑 바람핀 것도, 마지막까지 저에게 눈꽃만치의 예의도 없이 군 것도, 이렇게 된 거 결국 다 본인이 자초한 거였죠. 저희 엄마도 꼬시다고 하시면서도 한편으론 생각이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걱정하시고요. 그렇게 고민하던 와중에 며칠 뒤 종호가 저희 가게를 찾아왔어요. 아빠가 내쫓으려고 했는데 제가 아빠를 말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종호와 근처 작은 카페로 갔어요. 저희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가 종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회사 관뒀어. 다음 주까지만 다니고 이제 나와. 속 시원하니? 고작 그 정도로 속 시원하겠니? 너 같으면? 종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냐? 이성적으로도 내가 싫어졌다고 해도 최소한의 의리도 고마움도 없어 넌? 제 말에 종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다. 멋지게 살고 싶었어. 있어 보이게. 유부녀 상사랑 바람피는 게 있어 보이는 거야? 그냥 내 지난 과거를 다 모른 척하고 싶었어. 그러기 위해선 너도 없었으면 했고. 고마운 건 너무 잘 알겠는데 그것보다 그냥 과거는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살고 싶었어. 과장님, 내 눈에 참 멋있어 보이는 거야. 세련되고. 이성적인 어떤 감정보다는 동경의 감정이 컸어. 그런데 그런 여자가 술 먹고 나한테 기대니까 좋더라. 그땐 우리가 대단한 사랑이라도 하는 것 같고 쿨해 보이고 좋았거든. 근데 나 소장 받고 회사에 소문나서 손가락질 당하고 과장님은 도망치듯 퇴사하고 그런 거 보니까 나 참 한심한 짓 했구나. 진짜 한심하고 멍청한 건 나였구나 싶어. 종호는 그 자리에서나마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다 말하더라고요. 어설픈 변명 대신 진짜 자기 속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너한테 고마운 거, 어머님 아버님이 나 가족처럼 대해주신 거 모르겠어? 정말 고맙고 나 용서 못할 나쁜 새끼인 거 아는데 그냥 과거는 다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 그땐 그런 게 다 구질구질해 보였고 돈 없고 빌빌거리는 내 과거를 남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창피한 게 아닌데 참 따뜻하고 고마운 건데 이렇게 일을 치르고 나니 깨달아지네. 그러면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도 다 놀라서 쳐다봤지만 종호나 저나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런다고 없던 일 안 되고 나 위자료 소송도 할 수 있어.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나도 다 끝난 거 알아. 그냥 너한테 미안해서 진심으로 하는 사과야. 그것뿐이야. 진심으로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종호를 한참이나 보다가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호와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가봐. 종호는 가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괜한 짓 하지 않았으면 너랑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그치? 이제 와서 할 필요도 없는 소리지. 맞아. 종호는 울먹거리듯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종호는 그렇게 말하고 터벅터벅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참 사랑했고 식만 안 올렸지 부부나 다름없게 살았는데 저렇게 힘없이 가는 모습을 보니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종호가 미운 것을 떠나 저에게 그토록 상처 준 것을 떠나 그날만큼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위자료 소송은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하라고 하셨지만 회사 그만두고 상간남 딱지가 붙은 것만 해도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바보 같고 한심하다 할지언정 한때 남편처럼 여기며 사랑했던 사람을 벼랑 끝까지 밀고 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다만 더 이상 종호를 떠올리지 않고 제 삶에 충실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엄마 가게 일을 열심히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월급 받는 건 여태까지 잘 모아두고 있어서 나중에 저 혼자 살 집을 마련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대출은 좀 껴야 되겠지만요. 사실은 종호와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하려고 모은 건데 이제는 혼자 살게 되었네요. 그렇지만 슬프거나 힘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도 많이 털어냈고 제 스스로를 더 아끼고 보살피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한때는 종호가 하도 자기 회사 사람들이랑 비교질을 하니까 자존감도 무너지고 내가 그렇게 하찮은 사람인가 싶었지만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 강단도 있고 주관도 있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도 아는 마음도 있다는 걸 아니까요. 제 스스로 제 인생을 응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종호 역시 뒤늦게 깨달았고 망신도 제대로 당한 만큼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 살았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